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월 27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타임에 다음 소식입니다. 위스콘신 하원에서 오늘 디모테 램튼 의원이 발의한 사기로 판명된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10명을 되찾기 위한 특권 개의안 투표를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금 위스콘신 상원과 위스콘신 상원 규칙위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상원에서는 열흘 안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상원에서 여기에 만약에 예스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10명에 대한 소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0명의 민주당원이 되어 있던 선거인단을 공화당으로 돌리게 됩니다. 과연 라이노인 보스 의장이 어떤 처세를 할지 지금 귀추가 주목되어지고 있는 위스콘신 현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 바로 시드니 파월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그리고 마크 린들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사람들을 상대로 약 13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오늘 법정 공방에서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 측의 변호사들은 이들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13억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서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자 시드니 파월과 루디 줄리아니를 대표하고 있는 변호사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합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일단 이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 모든 기계들을 조사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고 판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 측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검사를 할 경우에는 기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계를 검사를 해서 고장나는 기계라고 하면 원래는 사용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기계는 감사와 포렌식 감사를 위하여 고장이 나지 않아야 되는 게 납품 조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에서는 이것을 바로 감사 저지를 위한 일환으로 법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지아, 위스콘신, 아리조나 등에 지금 기계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모든 법원에다가 이 소송을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끝나면 다른 건으로 다시 그 소송을 연장을 하여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크샤 카운티 순회판사인 마이클 보드는 1월 13일 날 주에서 투표용지 보관을 금지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판사는 투표용지 수확도 불법이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월요일 주 항소법원은 이 판결을 유보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오는 2월 예비선거에서 보관한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일이라고 하는 위스콘신 법률사무소에서는 즉시 주 대법원에 항고를 한 것으로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긴급명령식으로 주 대법원에 항고를 하여 이 재판이 끝나는 대로 2월 15일 시작되는 사전선거에서 드랍박스 사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위스콘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꼭 우편 투표를 하여 주 서기에게 이 우편을 보낼 필요가 없이 드랍박스에 해도 됩니다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주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선거법에 의하면 반드시 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것을 어겼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마이클 보든 판사가 1월 13일자로 그것은 불법이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민주당 측에서 이 일을 제기하면서 약식 재판으로 판결유예 신청을 하여 받아낸 것입니다. 여기에 WILL 위스콘신 자유법률사무소 측에서는 즉시 대법원에 항고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위스콘신의 드랍박스 사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도 좌파인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오는 6월 임기를 끝으로 은퇴한다고 수요일인 26일 오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는 83세로 가장 최고령의 판사였으며 빌 클린턴에 의하여 대법관으로 1994년도에 임명이 되어서 28년간의 대법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한편 후임은 조 바이든이 지명하는 판사가 상원 다수의 민주당에 의하여 무난히 임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6대3의 보수 우세 판도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한편 조 바이든은 극좌 민주당원들로부터 흑인 여성 대법관을 임명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선거 공약으로 대법관에 흑인 여성을 임명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후보로 물망되는 많은 흑인 여성들 중에 카말라 해리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코리 부시 의원은 이것은 흑인 여성을 대법관에 임명하기가 지난 세대에 벌써 되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말 바우맨 의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여성을 임명하겠다고 우리한테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고 어떻게 되는가 두고 봅시다 하고 지금 트위팅을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이렇게 압력을 받고 있으니 흑인 여성 중에 임명은 해야 되는데 과연 누구가 될지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이기도 한 조 바이든이 과연 진짜로 흑인 여성을 대법관으로 임명을 할지 아니면 짝퉁 흑인 여성인 카말라 해리스를 임명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백신을 맞았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은 불법으로 여기는 법안이 방금 제출되었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에서는 백신 여부를 묻는 것이 당연한 듯이 여기고 있으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이것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므로 불법이라고 하여 오늘 위반을 하고 있다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한미국에서도 주마다 이렇게 백신에 관하여 적용하는 법률이 달라지면 앞으로는 주와 주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어떤 주에서는 백신 카드를 내야 되고 어떤 주에서는 백신 카드를 내면 불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혼돈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 코로나 환자에게 무료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사 단체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조기 치료 효과를 말하고 있으며 자신의 경우에는 약 15만 명의 환자를 상대하였으며 99.99%의 생존율을 나타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의료 상담 서비스인 myfreedoctor.com의 설립자인 벤 마블 의사는 위스콘신 란 존슨 상원과의 대담에서 우리는 자원봉사는 무료 의사팀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정에 접속하여 환자 접수 양식을 작성하며 의사 중 한 명이 24시간 안에 접촉을 하여 프로토콜에 의한 치료를 즉시 실시하여 99.99%의 생존율을 자랑하게 이르렀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프로토콜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아이버맥틴, 다닐크론 항체, 프레드니솔론 등의 지네릭 약품과 비타민은 D와 C, 아연을 처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병 전문의인 맥클라우프 박사는 여러 의사들과 코로나 환자에게 외래 진료 제공을 위하여 조기의 프로토콜을 마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LCCC, Frontline COVID-19 Critical Care Alliance라고 하는 협회는 호흡기 전문의이자 그 협회 회장인 피에르 코리 박사는 COVID-19에 대한 원격 의료와 조기 치료를 제공할 의사가 전국 네트워크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대중들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CDC가 제약업체에 붙잡혀 값싼 지네릭 약품을 사용 못하는 비극이 미국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며 그리하여 승인되지 않은 약은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의 손쉬운 치료 기회를 빼앗아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런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환자와 대중들이 이들의 존재를 몰랐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www.myfreedoctor.com입니다. 코로나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즉시 여기에 접속하여 환자 접수 양식을 내시고 24시간 안에 의사를 만나서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무엇보다도 코로나는 즉시 치료하는 것이 효과가 제일 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처방을 하여 코로나를 다스리면 99.99%가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이란 핵무기에 대하여 절대로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 3명의 이란 협상가들이 사임을 하여버렸습니다. JCPOA라고 하여 다자간의 협상을 통한 이란의 핵을 억제하겠다는 빌 클린턴 때부터의 발상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담당 실무자선에서 3명이 사표를 내므로써 조 바이든이 허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진영에 지금 미군을 비롯한 나토군 그리고 유럽 동맹국들이 약 8만 6천 명이 전진 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에 대하여 미국 내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미국민들이 남북 국경도 못 지키면서 남의 나라 국경을 지킨다고 하며 조 바이든이 파병한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숫자는 31%에 불과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69%의 사람은 내 집부터 단속을 해야지 남의 집 단속을 한다는 뜻이겠죠. 자기 집도 못 지키면서 남의 집 지킨다고 파병한다는 자체가 넌센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